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오늘 양지수,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인 시장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곡물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외인 기관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한창 활발했던 이제 재작년처럼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는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일단은 상황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이제 좀 선반영이 지나치게 많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저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이 추세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갈 것이냐를 본다면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도가 어느 레벨까지 가느냐가 결국에 다시 한번 또 변동폭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은 조금은 단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6월 1일에 국내 5월 수출 제조업 지수 발표가 또 이제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이고요. 지금 한국의 5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19%에서 20%가량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5월 또 ISM 그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난 상황이지만 요것조차도 좀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좀 반등세를 이어갈 요소들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요소들은 끝난 건 아니지만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어떠한 호재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상승을 하던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라든지 이런 이제 지수의 전반적인 포인트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좋은 얘기만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월 1일에 중국 상하이 봉쇄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증시를 변동성을 굉장히 좀 키워왔던 게 중국의 어떤 그 상하이 봉쇄 정책이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죠. 이거를 어느 정도 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해왔는데 그 하락해왔던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기면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그 정점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인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저점 매수하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을 좀 넘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같이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오늘 어떤 종목을 포착을 했을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현황을 좀 볼게요. 네, 뭐 이지홀딩스 오늘 10%나 수익을 냈죠. 그리고 한창, 이지바이오 요렇게 이제 저희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일단은 포착 시간에 잘 잡혔던 종목입니다. 랭킹 1위, 2위, 3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테마라 보시면 돼요.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는 이제 이지홀딩스가 이지바이오의 그런 이제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유로 올라갔냐? 지금 테마 1위가 사료죠. 바로 이제 사료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 곡물가라든지 사료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도 대장주라든지 주도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현대사료 뭐 등등 굉장히 좀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죠. 지금 그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9시 뭐 31분 42분 그리고 이제 뭐 23분에 포착이 됐는데 한창은 개별 이슈입니다. 요건 곡물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1, 2번을 두고 봤을 때 오늘 이제 굉장히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이제 항구 봉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해야 될 곡물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그마치 220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곡물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수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급이 제대로 못 되면 그만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둘 다 곡물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을 했고 저희는 매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바로 이제 기근 문제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7월 달쯤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근을 겪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사실 이런 상황들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된다면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창이죠. 얘는 좀 별개인데 일단 개별 이슈가 좀 좋아요.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점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지주회사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계열사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열사의 어떠한 동향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게 실적이 좋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396%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한 22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 396%면은 어느 기업이 됐던 간에 굉장히 대박 실적이죠. 배수로 치면은 최소 뭐 한 6배 정도는 된다라고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6배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할 정도면은 그만큼 굉장히 호황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이슈로서 좀 작용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요소가 아닐까. 그런 판단이고요. 일단은 자회사의 이제 한주케미칼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올랐냐? 지금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친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청정 소화약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청정 소화약제라는 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휘발성이 있거나 그 증바로에 이제 잔여물이 남지 않는
그런 이제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뭐 태양광 비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뭐 각국 이제 그런 환경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폐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분해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이런 친환경과 묶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주케미칼도 그 중에 하나로 좀 엮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 분양도 하고 임대 사업도 하고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수익도 굉장히 좀 계속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뭐 그런 친환경 쪽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각화하고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종목 1위, 2위, 3위에 랭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문의는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